네, 배부른 소크라테스 1주차 오리엔테이션 정리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부장 경희대 철학과 20학번 박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웹페이지가 뭔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웹페이지는 뭘까요? 일단 우리에게 정보를 주기 위한 텍스트들이 있죠. 우리가 글을 입력할 수 있는 칸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는 링크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만 있진 않죠. 이쁘게 꾸며져 있죠. 그냥 글만 적혀 있으면 좀 안 이쁘고 눈에도 정보들이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꾸미는 것도 웹페이지의 중요한 기능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웹페이지는 우리가 하는 여러 조작에 반응해서 그에 맞는 동작을 하기도 합니다. 유튜브의 경우는 썸네일에 마우스를 올려두면 미리 보기 기능이 실행되기도 하고, 네이버 지도에서는 어떤 장소를 클릭하면 그에 대한 정보를 띄워주죠. 웹게임도 있어서 브라우저 안에서 게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기능이 있는 웹페이지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지금부터 한번 웹페이지의 정체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 네이버 웹페이지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주 쓰는 페이지죠? 자, 지금부터 웹페이지가 과연 무엇인지 그 정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페이지의 아무 곳에나 마우스를 대고 오른쪽 클릭 하면은 이렇게 많은 메뉴들이 뜨죠. 이 중에 맨 아래 있는 이 검사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창이 열리면서 이상한 텍스트들이 떴죠. 여기 마우스를 한번 올려볼게요. 마우스를 올리니까 웹페이지에 어떤 영역들이 표시가 되네요. 우리가 각각 한 줄 한 줄을 볼 때마다 이렇게 웹페이지에 표시가 됩니다. 아마도 지금 이 각각의 줄들이 지금 표시되는 영역을 구성하는 그런 애들인가 봐요. 약간 의심이 가죠. 그러면은 제가 이거 하나를 선택해서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딜리트 키를 눌러볼게요. 자, 사라졌죠. 얘도 한번 지워볼까요? 딜리트. 자, 이렇게 텍스트를 지우면은 이 요소들이 사라지는 거 보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텍스트 파일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네이버 웹페이지가 맞는 것 같아요. 자, 웹페이지의 정체를 아시겠나요? 웹페이지는 텍스트 파일입니다. 우리가 메모장으로 작성할 수 있는 그 텍스트 파일이에요. 물론 지금은 저 수많은 문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괜찮아요. 앞으로 천천히 알아갈 거니까요. 그래도 조금 의외지 않나요?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던 웹페이지가 뜯어보니 우리가 당장 메모장으로도 작성할 수 있는 텍스트 파일이란 뜻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한번 써볼까요? 지금 당장 네이버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도 몇 줄 적어볼 수 있잖아요.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바탕화면 아무 곳에서나 우클릭을 하셔서 새로 만들기 그리고 새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 주세요. 이 뒤에 확장자가 txt여야 합니다. 만들었으면 파일을 열어보고 저희도 아까처럼 한번 글을 적어볼까요? 근데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 항상 어떤 언어를 익힐 때 처음으로 쳐보는 말이 있어요. 헬로 월드라는 말인데요. 우리도 한번 쳐볼까요? 헬로 월드. 자, 저장을 하시고 닫은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하면은 당연히 그대로 이 아이가 열리겠죠. 자, 컴퓨터가 우리가 작성한 텍스트 파일을 웹페이지로 인식하려면은 이 끝에 확장자가 txt가 아니라 html이어야 해요. 이렇게 저장을 해볼까요? 어, 그러면은 이 아이콘이 웹페이지 아이콘으로 바뀌었죠? 이걸 한번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열었더니 우리가 아까 작성한 헬로 월드라고 떴죠? 다음에 검사를 또 해보면은 우리는 헬로 월드만 쳤는데 여기에 뭐가 이렇게 달려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닫고 이걸 다시 수정을 좀 해볼까요? 수정하려면은 끝에를 다시
txt로 바꾼 다음에 메모장으로 편집을 해도 되겠지만 이 친구를 자 이렇게 메모장으로 바로 열어도 되겠죠. 조금 궁금하네요. 한글도 될까요? 한글도 되나? 저장하고 자 이렇게 한글도 잘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한 칸을 띄워서 적었는데 웹페이지에서는 그대로 붙어서 나오죠. 이건 아마 이 웹 브라우저에서 알아서 이런 처리를 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텍스트만 적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우리가 아까 본 꺽쇠 가로 안에 있는 이런 애들 있잖아요. 꺽쇠 안에 글자가 있고 이 끝에도 꺽쇠 안에 글자가 있고 이런 것도 한번 적어볼까요? 자, 지금은 이 태그의 뜻을 모르겠지만 일단은 한번 따라서 적어봅시다. 괄호 열고 h1 닫고 다시 괄호 열고 슬래시 h1 다시 괄호 닫고 이 두 괄호 사이에 글을 써볼게요. 자, 저장하고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h1이라는 꺽쇠 안에 글을 쓰니까 좀 더 굵고 진한 글씨가 나왔죠? 신기하네요. 검사해보니까, 자, 우리가 쓴 대로 H1이라는 이 아이 안에 이렇게 글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H1이 있으니까 H2도 있을까요? 해봅시다. H2. 저장, 새로 고침해볼게요. 이러니까 H2도 조금 굵게 나오긴 했는데, H1보다는 조금 작은 글씨로 나오죠? 한번 쭉쭉 더 해볼게요. 뭐, H3 미리 다 쳐놓고 할까요? H3, 4, 5, 6, 그 다음에 뭐 7도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3, 4, 5, 6, 7 저장하고 새로 고침해볼게요. 이렇게 H1부터 6까지 크기가 점점 작아지다가 7은 우리가 그냥 친 글자랑 같은 크기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H라는 태그는 1부터 6까지만 있고 7은 아무것도 없는 건가 봐요. 이런 애들만 있으면은 조금 심심하니까 다른 태그도 한번 적어볼까요? 자, 괄호 열고 input 타입은 text 그리고 괄호 닫고 저장 새로 고침해 볼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적었던 7 옆에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나타났죠.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글도 적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만 좀 더 해볼까요? 자, 텍스트 타입 옆에 플레이스 폴더는 아무거나 입력해 주세요. 저장하고 새로 고침. 자, 이 칸 안에 어떤 회색으로 미리 써져 있는 글씨가 나타났죠? 그 다음에 이걸 클릭하고 아무거나 입력하면은 자, 우리가 플레이스 홀더라고 쓰고 입력했던 이 텍스트가 사라지고 우리가 새로 입력한 텍스트만 남아있게 됩니다. 이 기능은 나중에 사용자한테 뭐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써놓기에 좋은 기능이겠네요. 어때요? 직접 적어보니까 생각보다 뭐가 없죠? 우리가 쓰는 고지곧대로 브라우저에 표시가 되고 웹페이지에 필요한 요소들도 꺽쇠 가로 안에 적으면 되는 것 같군요. 근데 이런 궁금증이 들지 않나요? 어떻게 네이버에, 구글에, 유튜브의 웹페이지가 우리 컴퓨터에서 보이는 걸까요? 제 컴퓨터에 그 웹페이지를 띄우기 위한 텍스트 파일이 없는데 말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주소를 치고 엔터를 누르거나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웹페이지를 볼 수 있는 건 어째서일까요?
그건 바로 서버가 우리에게 웹페이지를 보내줘서 그렇습니다. 서버라는 말은 자주 들어보셨죠? 그러면 서버는 뭘까요? 서버는 컴퓨터입니다. 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런 컴퓨터요. 우리가 주소창에 google.com을 치면은 구글 서버에 웹페이지를 달라는 요청이 날아갑니다. 그러면 서버는 그 요청을 듣고 웹페이지를 보내주는 거죠. 여기서 요청을 듣고 웹페이지를 보내준 컴퓨터를 서버라고 부르고 요청을 보내고 웹페이지를 받은 컴퓨터를 클라이언트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도 풀리지 않는 의문은 있죠? 어떻게 클라이언트는 서버에게 요청을 보내고 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웹페이지를 보내주는 걸까요? 얘네들이 무슨 선으로 이어져 있기라도 한 걸까요? 의외로 정답입니다. 우리 컴퓨터에서 나간 신호는 통신 케이블을 거쳐서 구글 서버까지 보내집니다. 세상의 모든 컴퓨터에는 IP 주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주소는 현실에서처럼 세상에서 유일해요. 원래는 0에서 255 사이에 숫자 4개 쌍으로 이루어지는데 편의상 세 자리 숫자라고 쓰겠습니다. 우리가 주소창에 google.com이라는 도메인 주소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DNS라는 곳에 이 도메인의 IP 주소를 물어봅니다. DNS의 주소는 우리 컴퓨터에 이미 저장되어 있어요. DNS는 google.com과 매칭되는 IP 주소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글 서버에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구글 서버로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에는 목적지인 구글 서버의 주소와 출발지인 클라이언트의 주소가 담겨 있어요. 구글이 그 신호를 받으면 신호에 적힌 출발지로 웹페이지의 정보를 보내주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웹페이지가 전달된 거예요. 물론 꼭 선으로만 연결되어 있진 않아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은 와이파이나 데이터를 통해 인터넷을 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무선 신호를 수신하는 공유기도 보통은 통신 케이블을 통해 구글 서버로 신호를 보내고 받아옵니다. 물론 경희대에서 구글까지 종이컵 전화기처럼 선이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끊어지면 그 긴 줄에서 끊어진 부분을 찾기도 힘들겠죠. 무엇보다 이런 식으로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1대1로 연결하면 웹 서비스를 하나 띄울 때마다 전 세계 컴퓨터에 선을 다 연결해야 할 거고요. 그래서 라우터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라우터는 여러 대의 컴퓨터와 다른 라우터에 연결되어 있고 그들과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친구들이 어떻게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신호를 주고받게 해주는지 알아봅시다. 조금 복잡하지만 컴퓨터와 라우터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우리 신호가 서버로 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주소창에 구글 주소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클라이언트가 연결된 라우터로 신호를 보냅니다. 신호를 라우터가 수신하면 신호의 목적지를 보고 목적지랑 가장 가까운 길로 그 신호를 보내줘요. 여기서는 다음 라우터로 신호를 보내주겠네요. 다음 라우터에서도 똑같습니다. 목적지에 가장 가까운 길로 신호를 보내줘요. 그 다음 라우터에는 목적지가 연결되어 있네요. 그러면 라우터는 목적지를 향해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구글 서버가 드디어 우리의 신호를 받게 되는 거죠. 답신으로 클라이언트를 향해 웹페이지를 보내면 방금과 동일한 과정을 통해 신호가 전달됩니다. 자, 이렇게 컴퓨터끼리 통신망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마치 그물같이 얽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나 노트북, 스마트폰 등이 통신 기술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컴퓨터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들 중에서도 구글, 네이버, 아마존과 같은 회사들의 서버가 속해 있는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세계에서 가장 큰 네트워크를 우리는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어떤가요? 한번 해보니까 나름 또 할만하죠? 자, 오늘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지 알아보고 활동을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가장 먼저 배울 것은 웹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는 세 요소들이에요. 그 세 요소들을 각각 HTML, CSS, JS라고 부릅니다. HTML은 우리가 방금 작성해 보았던 그 뾰족한 괄호에 둘러싸인 태그라는 애들로 웹페이지에 뼈대를 작성하는 언어예요. CSS는 그렇게 만든 뼈대를 예쁘게 꾸며서
우리가 익히 보는 웹사이트의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언어죠. 마지막으로 자바스크립트, 줄여서 JS라고 부르는 이 언어는 웹사이트의 동적인 부분을 작성할 수 있어요. 이 동적이란 말의 느낌이 잘 안 오실 텐데 HTML로 작성하는 뼈대와 CSS로 꾸민 것들 이외의 모든 동작과 기능은 저 자바스크립트로 작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HTML과 CSS를 배우고 나면은 자바스크립트를 시작하기 전에 Git이란 걸 배울 거예요. Git은 우리가 작성하는 코드들을 더 쉽게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다른 팀원들과 협업하여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죠. 여러분들이 다른 분야의 개발을 시작하시더라도 Git은 무조건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Git을 배우고 자바스크립트를 끝내면은 원하는 웹페이지를 직접 만들어보는 팀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프로젝트를 통해 웹페이지 개발과 팀 프로젝트에 조금 더 익숙해지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마치면 학기중 활동은 끝나고 종강을 하게 됩니다. 종강 이후 방학이 시작되면은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겁니다. 파이썬은 쉬운 문법과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빠르게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언어입니다. 파이썬으로는 웹서버, 인공지능, 간단한 게임, 컴퓨터 비전 등등 아주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웹서버를 만들기 위해 파이썬을 배울 겁니다. 물론 파이썬이 아무리 좋은 언어라고 해도 언어 몇 주 배우고 당장 서버를 처음부터 만들긴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파이썬으로 동작하는 장고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서버를 포함한 웹 서비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앞에 D는 묵음이에요. 장고는 일종의 이미 만들어진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웹 서비스들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장고 내부에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 기능들을 가져다가 쓰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서비스에 특화된 기능들만 직접 만들고 나머지는 직접 만들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장고를 배우고 난 다음에는 자바스크립트를 배우고 난 다음과 같이 팀 프로젝트를 진행할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졸업입니다. 1학기 활동은 끝이에요. 2학기에 계속 활동이 이어진다면 그때는 웹 말고 다른 분야를 해봐도 재밌겠네요. 또 모르죠? 스케일을 좀 더 키워서 문과대나 중앙 동아리를 할 수도요. 어쨌든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당장은 앞으로 한 학기간 여러분들과 활동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설레이네요.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